유리함수의 그래프라는 제목인데 그래프가 제목에 달려있으면 그래프가 생긴 모양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유리식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개 및 그거에 대한 문제도 내신이나 등등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고 그리고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리식의 계산 및 유리함수의 그래프. 유리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유리수라는 단어에 수 대신에 식이 들어간 거죠. 유리수는 분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유리식도 분수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말이고 유리식은 정확히 말하면 이 분모에 수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 들어있는 것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x에 관한 다항식이 들어있는 것을 유리식이라고 한다. 물론 분자도 x에 관한 다항식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분모가 상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분의 2분의 x 이런 건 유리식 맞는데 아닌데 x분의 2 이런 건 유리식이 맞아요. 분자는 상수라도 돼요. 근데 2분의 x처럼 분모가 상수인 건 유리식이 아니야. 얘는 뭐야? 다항식이야. 얘는 1차식인 거야. 1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1차식인 거지. 다항식이자 단항식인 거고 얘는 다항식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항식이라 부를 수는 없고 요 식의 이름이 유리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분수인데 분모가 상수가 아닌 분수, 분모가 상수가 아닌 다항식인 분수를 유리식이라 한다. 그렇게 유리식의 정의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기본적인 분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동원해서 그 사칙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여러분들이 다뤄야 할 식들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통분을 할 때도 분모를 인수분해한 상태에서 어떤 식을 곱해서 통일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번분수꼴 정리하는 룰 다 똑같고 그리고 뭔가 약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 대신에 문자를 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보기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를 바로 풀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비례식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비례식도 뭔지 다들 아실 건데 비례식에서 들어있는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개념의 이름이 가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비엘이까지 정리를 하고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가비엘이라는 건 뭐냐? 비례식은 보통 x죠. a분의 b는 책에는 b분의 A가 있고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2다? 뭐 이런 식을 비례식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냐? 이 새끼를 k다. 그러니까 비례상수가 얼마인지 안 주어져 있으면 이 새끼를 k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놓고요. 이 세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스스로 놓으시고 a를 bk로, c를 bk로, e를 fk로 처리하는 것이 맞죠. fk로. 그러니까 변수가 3개인데 1개로 바꾸는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비례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세팅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거를 뭐 구하라고 하는 식으로 넣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게 K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도 K로 나오냐면 분모를 전부 다 더한 것뿐에 분자를 전부 다 더한 것도 같은 비례상수를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K라 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요 A 자리에 BK를 넣고요. C 자리에 DK를 넣고 이 자리에 FK를 넣으면 이 분자를 K로 묶을 수 있겠죠? K로 묶으면 이 새끼 생긴다고요? 약분되면서 K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분모 분자를 그대로 더한 거고 분모 분자를 약간 변형할 수도 있는데 변형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실수배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비율이란 말은 똑같은 숫자를 곱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는 P배를 하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는 Q배를 하고 세 번째 식에다가는 얼배를 했다. 라고 칩시다. 이 상태로 당연히 K랑 같을 거고 같은 맥락에 따라서 분모끼리 다 더한 것분에 분자끼리 다 더한 게 같겠지. PB 더하기 QD 더하기 얼F 분의 PA 더하기 QC 더하기 얼B까지 비례상수 K로 같은 값을 갖는다. 요거를 가비엘이라고 부릅니다. 가비엘. 가 더할 가자겠죠. B 나눌 B자겠죠. 리 이것도 나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뭐 다 더한 거. 분모 분자끼리 다 더한 것의 비율까지 원래 비율 같다. 그런 것을 뜻하는 한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으라는 것만 한자가 아니고 가비리는 한자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갑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가비의 이, 그냥 이 시의 흐름 그런 것을 한자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름 따위 몰라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례식을 만났을 때 비례상수를 미지수로 놓는 세팅법하고 가비엘이 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알고 문제 풀이에 동원하시면 돼요. 기본 문제 풀이로 가볼게요. 기본 문제 12-1번. 다음 유리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T라는 식이 A 빼기 B, A 빼기 C분의 A 제곱 더하기 B 빼기 C, B 빼기 A분의 B 제곱 윤환꼴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A, B, C가 그 똑같은 꼴인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니까. 그 다음 당연히 뭐가 들어있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C 빼기 A, C 빼기 B분의 C 제곱 예상대로 있죠. 그래서 윤환꼴이다. 인수분해에서 허구한 날 봤던 윤환꼴이죠. 그럼 어쩌라는 소리냐면은 그냥 통문하라 소리 통문. 분수식 3개를 더한 식을 간단히 하라는 말은 통문해라 그런 뜻인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6개의 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3개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빼기 C와 C 빼기 A는 같은 거니까. 그러면 윤환꼴을 처리하듯이 처리하려면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나타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통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랑 부호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배 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 이렇게 해주면 분모가 세 종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맨 앞으로 빼놓고 분모는 이 식으로 표현된 분수를 통분한다는 말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일한다는 뜻인데 이게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아무튼 간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로 통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없는 건 B 빼기 C니까 A 마이너스를 앞 빼놨어. A 제곱만 대기 중인 상태고 A 제곱에다가는 B 빼기 C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건 볼 것도 없습니다. B 제곱에다가는 C 빼기 A를 보고 C 제곱에다가는 A 빼기 B를 보고요. 윤환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모는 인수분해가 완성된 상태니까 분자는 인수가 안 된 상태거든요.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분명히 분모에 똑같은 인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거하고 간단한 식으로까지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분모만 따로 쓸게요. 그러면 A, B, C 어떤 걸로 상관없기 때문에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그럼 A 제곱항은 그대로 놔두고 A 항이 마이너스 B 제곱이랑 플러스 제곱 보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합쳐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이수분해해서 허거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B 제곱 C랑 BC 마이너스 BC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BC로 묶으면 B 빼기 C가 생깁니다. 그러면 B 빼기 C를 다시 한번 묶고 A에 관한 2차항 생각하시고 A의 개수는 B 더하기 C고 상수항은 BC니까 또 인수분해가 되죠. A 빼기 B, A 빼기 C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요 마이너스를 얘한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죠. 분자가 분모와 같은 식이 나왔기 때문에 약분을 다 시켜서 답은 1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윤환골의 인수분해 문제일 뿐이다. 그게 답니다. 별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없고요. 옛날에 하던 거 반복이고. 2번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요. x 빼기 3분의 x 빼기 2 더하기 x 빼기 5분의 x 빼기 4 빼기 x 빼기 1분의 x 빼기 x 빼기 7분의 x 빼기 6 이렇게. 그러면은 뭐 분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통분을 한다고 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분해 여기에다가는 이 세 개를 곱한 걸 곱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 분자를 전개 정리하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4차식들이 4개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잘 정리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꼴은 바로 통분을 하면 좆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바로 통분을 안 되느냐? 분자의 차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분수가 가분수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가분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유리식에서 가분수는 뭐를 가분수라고 하느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걸 가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분수꼴을 어떻게 바꾸냐? 대분수. 뭐 더하기 뭐 분의 진, 그러니까 뭐 더하기 진분수 형태를 대분수로 하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러면 똑같은 것들이 막 제거되고 그렇거든요. 식이 훨씬 간단해져. 훨씬 간단하게 만들고 나서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기해야 하는 겁니다. 가분수꼴로 구성되어 있는 유리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대분수꼴로의 변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좀 더 간단해진다. 그런 과정을 암기하고 계셔야 한다. 그러면 유리식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은 뭐 어떤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냐? 다항식의 나눗셈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다항식의 인수분해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수원 초반에서 했던 것을 복습하는 것 같은 그런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1차 나누기 1차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조리집합까지 갈 필요 없는데 그냥 하시면 돼요. 왜냐면 당연히 x 빼기 3 더하기 1, x 빼기 5 더하기 1, x 빼기 1 더하기 1, x 빼기 7 더하기 1인 거죠. 그러니까 분모 더하기 1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일단 어떻게 바뀌냐면 1 더하기 그러니까 x 빼기 3분의 x 빼기 3 더하기 1로 짠 다음에 요걸 하나로 보고 그냥 약분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 1은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x 빼기 3분의 1 더하기 x 빼기 3분의 1로 바꾸셔야 합니다. 대분수로요. 전부 다 1 더하기 어쩌고 바뀌어요. 1 더하기 x 빼기 5분의 1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1 빼기 x 빼기 1분의 1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1 빼기
x 빼기 7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예상대로 없어진다. 목 부분이. 그러면 분자가 전부 다 1로 바뀌었다는 엄청난 간단한 심플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풀로 통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실력으로는. 그래서 어떤 센스를 발휘하느냐. 더하기가 2개고 빼기가 2개니까 더하기 하나 빼기 하나씩 부분적으로 통분을 한 다음에 막판에 하면은 계산 실수가 없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부분적인 통분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두 개 갖다 치면 x 빼기 1 x 빼기 3분의 x 빼기 1에서 x 빼기 3을 빼는 거니까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요. 더하기 x 빼기 5 x 빼기 7분의 x 빼기 7에서 x 빼기 5를 빼는 거니까 빼기 2가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빼기라고 쓰고 2만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더 좋은 표현은 이게 둘 다 2기 때문에 아싸리 1로 바꾸시고 맨 앞에다가 2를 써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만 통분을 해서 앞에 있는 2를 분자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걸 통분한다는 말은 4개를 일단 다 쓰는 거죠.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5, x 빼기 7분의 요 2를 분자에 써놓고 가로 여시고 이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곱해야 되고 여기는 이걸 곱해야 되니까 이거에서 이걸 뺀 것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2차항은 사라지니까 무시하시고 1차항부터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전개한 1차항 마이너스 12x에서 요거 1차항 마이너스 4x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x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수는 5, 7에 35에서 1, 3에 3을 빼는 거니까 32. 그럼 요놈이 또 마이너스 8을 묶이지?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마이너스 8을 묶어내서 마이너스 16 남는 건 x 마이너스 4 이렇게 요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생긴 복잡한 꼴의 유리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가 써먹어야 할 그 계산 과정 중에 암기해야 할 두 가지는 첫 번째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다. 두 번째 부분적인 통분을 해야 한다. 한 방에 하면 복잡하다. 유제의 그 얘네 이 두 개랑 다른 문제가 하나 있거든. 그거 내가 할게요. 유제 12-1번에 3번입니다. 이거는 뭐 중딩 때 A급 수학 같은 데서 해본 적 있을 건데 요거는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한 방에 하시면 안 돼요.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 제곱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x 제곱분의 3. 요거는 이제 비슷한 문제를 예로 들면 이런 거죠. 2 빼기 1, 2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2의 64제곱 더하기 1은 뭐냐? 뭐 그런 문제 풀듯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합차하는 거 아시죠? 그런 문제와 똑같은 형태의 분수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분을 하고 그 다음 얘하고 그 다음 얘하고 연쇄적으로 해서 분모를 합차를 이용해서 전개하는 방식으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계산은 여러분들 시간을 내보시고 넘어가서 기본 문제 12-2번인데 여기는 엄청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대수 과목에서 수열 파트에서 수열의 합 그래서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이라는 말은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가 풀린다는 소리인데 근데 지금은 공수 2지 않습니까? 공수 2에서 2는 대수는 고2 때 공부하는 과목이고
공수2는 고1 2학기 때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 선행 시스템이 만연되지 않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공수2를 공부하는 시점에서 대수 파트 내용이 나오니까 개빡센 거지. 마치 그 A급 수학의 A 단계가 어려운 이유는 그 고등 수학을 알면 다 쉽게 시작이 풀리는 건데 고등 수학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까지 하게 되면 개 쉽고 요걸 모르면 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뭐 소수령 문제가 아니면 대수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써가지고 푸시면 되니까. 대수까지 적당히 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다 암산으로 푸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애들은 막 쓰고 앉아있으니까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불리해집니다. 아무튼 그 개념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개념의 이름이 부분분수로의 변형이에요. 통분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분이 이미 돼 있는 분수인데 그거를 통분되기 전 상태, 그러니까 부분 분수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분수가 여러 개 그 더해져 있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부분 분수로의 변형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분모가 식이 두 개여야 돼. 그래서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A분의 어쩌고 B분의 어쩌고였을 건데 이 새끼가 통분이 되는 바람에 A, B분해가 된 거예요. A, B분의 어떤 수 혹은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는 무조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지금 내가 말하듯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분자 그대로 쓰고 괄호 열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입니다. 증명은 그냥 이거 통분해 보시면 돼요. 이거 통분하면 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거 통분하면 이게 나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되는 것은 암기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암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과정.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것을 암기하셔야 된다고. 우변에서 좌변이 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암기할 게 없는 겁니다. 통분이라서.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 요거를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분수가 여러 개 더해져 있는 형태의 식을 정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바꿀 줄 알아야지만 해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그대로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기본 문제 12-2번을 풀게요. A 플러스 1분의 1 A 플러스 1 A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2 플러스 곱하기 A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그럼 이걸 한꺼번에 통분한다고 치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요 두 개가 똑같네. 요 두 개가 똑같은데 위치는 다르네. 요 두 개가 똑같은데 위치는 다르네. 아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라서 없어지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분수를 이미 통분이 돼 있는 이 상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거치는 겁니다. 뒤에서 앞에 거 빼봤자 1이니까 1분의 1이니까 1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세 개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요 부분만 쓰면 되고 그러면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요. 그럼 예상한 바대로
이웃하는 곳에서 부호가 다른 놈들이 두 개씩 등장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나왔죠. 앞에 맨 앞에 왼쪽 거랑 그러니까 뭐 원래 거를 그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 친다고 치면 이렇게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새끼들은 다 소거가 되고 맨 앞에 왼쪽 거랑 맨 뒤에 오른쪽 거 남습니다. 여기 대수의 수열의 합에서 대표 유형을 풀 때도 항상 이런 소거의 과정을 거쳐서 앞뒤로 남은 상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풀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남은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부호가 달라야 돼요. 를 조사하시고 그렇게 돼 있으면 제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양쪽에 하나씩 남았고 한 놈은 왼쪽, 한 놈은 오른쪽. 위치 부호가 다른지 위치가 다른지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부합이 돼야 제대로 남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리고 하나씩, 그리고 왼쪽 양수 하나, 오른쪽 음수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그 남긴 상태의 남긴 식의 그 모양, 남긴 식이 갖춰야 될 스펙이 정확하게 부합되니까 제대로 남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남은 것만 가지고 통분을 완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잖아. 두 개니까 a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3에서 a를 빼세요.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관이 없었다 라고 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면 중간에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분자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a 플러스 1, a 플러스 똑같이 나왔을 거니까 제거까지 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건데 그 계산이 니가 자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겠다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만 외우고 있다고 장땡이 아니라 이 공식을 써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넘어가고 기본 문제 12-3번. 이건 뭐 쉬워요. 번분수꼴을 그냥 일반적인 번분수꼴 정리하듯이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두 문제인데 두 문제가 약간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 풀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1번은 y 세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1 이 분자고요. 분모가 y제곱분의 x 빼기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번분수예요. 분모 분자가 분수인 번분수. 그럼 저거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옛날에 말한 적이 있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아래 위로 다 곱해라. 그리고 분모라는 건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모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x는 하나고 y는 총 3개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x, y 세제곱을 곱해서 일단 분모를 제거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멀쩡한 분수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논다라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3-1 가르칠 때 했다면 이번에서는 안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간단해져요. 네, 꿀팁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되느냐? x 3승 되는 거죠. 얘는 y 3승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공식 있죠? 그 공식에 따라서 더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하고요. 얘랑 얘를 곱한 것은 x 제곱 y가 되겠네. 얘랑 얘를 곱한 것은 x y 제곱이고요. 얘랑 얘를 곱한 것은 y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또 y로 묶이겠죠. y로 묶으면 남는 식이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인데 그걸 이 새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날라가서 결국에는 분모는 y만 남고요. 분자는 x 플러스 y만 남아요.
그다음 2번은 이거랑 다른 꼴이야. 다른 유형처럼 생각하셔야 돼. 분자는 x고 분모가 이상한 거죠. x 빼기 또 여기에 분수가 있단 말이죠. 분자는 x 플러스 2고 분모가 또 생겼어. 2 빼기 여기 또 분모가 있지. 분수가 있지. x분의 x 빼기 1. 이렇게 생긴 꼴도 중학생 때 많이 다루어 봤을 건데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밑에서부터 정리하면 된다. 얘를 정리하는 게 1바고 얘를 정리하는 게 2바고 얘를 정리하는 게 3바고 얘를 정리하는 게 4바죠.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2-4번. 기본 문제 12-4번 및 유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이미 나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왜 유리식에서 한 번 더 나오느냐? x 플러스 x분의 1이기 때문이죠.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면 곱한 게 1이니까 그 곱한 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2-5번. 비례식이 좀 있습니다. 3분의 x 플러스 y는 4분의 y 플러스 z는 5분의 z 플러스 x다. 그러면은 가비에리를 바로 적용시키면 분모를 다 더한 12분의 분자를 다 더한 x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까지 같은 거죠. 그러면 분모 분자 이거 나누면 6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까지 같은 겁니다. 얘를 모르니까 k라고 두게 되면 다 일일이 풀었다라고 치면은 x, y, z의 합이 6k고요. x 더하기 y가 3k고 y 더하기 z가 4k, z 더하기 x가 5k인 거죠. 여기 제일 위의 식에서 각각을 빼주면 x, y, z가 몇 k씩인지를 알 수가 있다요. x는 2k, y는 k, z는 3k구나. 그래서 x, y, z의 b는 2대 1대 3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풀었고요. 2번도 그냥 뭐 x, y 2k 제곱, y, z 3k 제곱, z, x 6k 제곱 바꿔서 k 제곱들을 다 날리면 2분의 1 대 3분의 1 대 6분의 1인데 분수로 표현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거 곱해서 몇 자연수 형태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은 x, y, z에다가 다 이 식을 집어넣게 되면 분모 분자가 몇 k 제곱으로 정리가 되니까 아래 위로 k 제곱 날려주면은 숫자에 대한 b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기 유제 중에서는 12-8번을 볼게요. 유제 12-8번을 보시면 2x 빼기 3y 더하기 z는 0 이라는 방정식하고 6x 빼기 y 더하기 y 빼기 2z는 0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죠. 그 얘기는 한 문자로 통일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한 문자로 통일하는데 이 둘 다가 0이지 않습니까? 우변이 0이에요. 0이 나오면 한 문자로 표현이 되는 것도 상수 쪽이 없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문자건 간에 한 문자의 몇 배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x, y, z의 b를 알 수 있다라는 의도인 거예요. 그 의도에 따라서 한 문자를 소거하는 과정만 거치면 b라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럼 z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의 식을 2배 하도록 하죠. 이해됐죠? 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10x 마이너스 5y는 0이 나오니까 y는 2x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식, 원래 두 식 중에 아무식에다가 y 자리에 2x를 넣으시면 돼요, 당연히.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x로 변하죠? 그럼 z는 4x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x는 x라고 쓰면 되고 x는 그대로 쓰고 y 대신에 2x를 집어넣고 z 대신에 4x를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은 분수 4개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처음 나와 있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분수는 분모 분자가 x에 대한 x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 앞에 세 개는 x의 몇 배 형태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x와 x 제곱을 아래로 날리고 나면은 다 수에 대한 형태로 표현될 거니까 그 수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주면 돼요. 끝났고요. 메인 개념인 유리함수의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그 유리식이 보통 이제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y는 fx로 표현하는데 요 fx가 방금 배운 유리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 함수를 유리함수다 라고 부릅니다. 일단 유리함수가 뭔지부터 유리함수랑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다른 말입니다. 유리함수라는 것은 y는 유리식 y는 fx 인데 이 fx가 유리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유리함수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랑 다른 게 아니라 다항함수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y는 2분의 x 2분의 x는 유리식은 아니겠죠. 근데 이걸 유리함수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다항함수라고 해도 맞는 말, 유리함수라도 맞는 말입니다.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항함수를 해봤자 1차, 2차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1차, 2차 함수도 유리함수에 포함이 돼요. 근데 1차, 2차 함수를 유리함수에서까지 다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저 x에 관한 식이 유리식인 것만 다루는 거긴 하죠. 근데 실제로 다항함수를 포함하는 개념이긴 합니다. 이런 걸 유리함수라고 부르고 거기 책에서 뭐 예를 들어 놓은 게 y는 x분의 1 y는 x 빼기 1분의 2 y는 x제곱 빼기 1분의 2x y는 x제곱 플러스 1 요 4개를 예로 들었는데 얘네들 전부 다 유리함수라고요. 얘네 전부 다 유리함수고 요 4개 전부 다 유리함수고 얘는 특별히 다항함수고 그 중에서도 2차 함수고요. 그래프로 따지면 포물선이고 요 3개는 굳이 말을 붙이자면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인 거죠. 그리고 이 3개 중에서 이 2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겁니다. 요 2개의 그래프는 지금 공부할 거고요. 요거의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미적 2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꼴은 저거요. y는 x분의 1. 요게 가장 기본적인 꼴이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xy는 1이다. 똑같은 표현.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로 알고 있냐면 반비례 그래프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반비례 그래프 그 자체입니다. 반비례 그래프 이미 알기 때문에 뭐 x에 뭐 넣어서 뭐 된다? 라고 설명하지 않을게요. 반비례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면 그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그래프를 안다고 치고 출발을 할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k라고 할게요. 의 그래프. k가 0일 수는 없고 첫 번째 k가 0일 때, 두 번째 k가 0일 때 두 가지를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k가 0일 경우에는 여기 y는 x분의 1의 k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2배 됐다 라고 치면은 원래 여기 이게 1,1인데 1,1을 2배 한 거니까 1,1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달라지지 않는데 얘랑 겹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생각에 따라서 y는 x분의 양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놈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근데 k가 커진다. k가 요 놈이 요 그래프의 k가 k1이고 또 다른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건데 걔를 k2다. 그 그래프의 k가 k2인데 k2가 k1보다 크다 라고 치면은 이 점이 좀 더 커져서 이 점으로 지킬 거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좀 더 멀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개수가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를 그려야 할 때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다거든요. 요 그래프의 생김새를 분석해서 문장으로 적어보면 첫 번째 요게 이제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저 그래프를 보고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내용이 정의역, 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의역은 분수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는 곳, 분수가 정의되지 않는 곳, 분모 0일 때죠. 근데 지금 이 식의 분모는 x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만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입니다. 문제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으면요. 그냥 저 식만 딸랑 줬을 경우 정의역은 0 빼고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역은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아니다. 그냥 치역은 y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 식을 x는 이렇게 xy는 1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x는으로 정리하잖아. x는 y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분수도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y도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역도 똑같이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가 0인 곳은 그래프에서 x축을 얘기하고 x가 0인 곳은 그래프에서 y축을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가 x축과 y축과 안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교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선과 포물선, 직선 및 포물선과 달리 이 새끼는 어떤 특징이 있는 도형이냐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선이 있는 겁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데 점점 가까워지긴 하죠.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점근선이라고 해요. 만나지는 않으면서 가까이
가는 선. 그걸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줄여서 한자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x는 0에 점점 가까워지고요. y는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y는 0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근선의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가셔도 돼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 y는 0이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는 게 0일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는 0, y는 0. x는 0의 이름이 y축, y는 0의 이름이 x축. 이거를 뭐 기본형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은 점근선이 x축과 y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도 엄청 중요한데 이 그래프를 보면 항상 그 그래프의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대칭성이거든요. 대칭성. 그래프 자체가 뭐에 대해 대칭이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원 같은 경우는 모든 중심을 지나는 선에 대해 대칭이지 않습니까? 중심에 대해 대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도형은 아름답게 생겼어요. 되게 특수한 상태인 거고 그런 것들이 아름답고 특수해 보이는 이유는 대칭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에 대한 대칭이지? 라는 분석이 자동 반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총 3개의 대칭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점대칭이 있고요. 선대칭이 있는데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냐? 원점에 대해 대칭입니다. 원점에 대해 대칭인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일사분면에 있는 놈을 x축에 대해 대칭시키고 나서 그걸 곧바로 y축에 대칭시키면 얘랑 겹칩니다. 근데 x축에 대칭시킨 걸 y축에 대칭시킨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원점 대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점 대칭시킨 게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원점 대칭시킨 게 이 부분이라서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대칭은 원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리고 선대칭은 요 선, 뭐겠어요? y는 x겠죠.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왜 그러냐? 이놈을 대칭시킨 게 이놈이고 이놈을 대칭시킨 게 이놈이다. 그리고 이놈 대칭시킨 게 이놈이고 이놈 대칭시킨 게 이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래 그래프랑 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칭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여기 3개 원점까지 해가지고 요 3개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직관적으로 다 있죠. 얘에 대해 대칭인 이유는 이거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의 대칭 선 대칭의 기준선 역할을 하는 것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다. 근데 곧 좀 더 복잡해진 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왜 원점이냐?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점대칭. 그리고 얘는 왜 y는 x, y는 마이너스 x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점근선을 지난다는 점하고 기울기가 뿔마 1이라는 점,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식이 아무리 바뀌어도 찾는 데 지장이 없겠죠. 이 세 가지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을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쓸 줄 아셔야 되고 이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한 번 더 한 가지 얘기를 더 추가하자면 4번으로 해서 그려지는 곳이 1, 3, 4분면이죠. 1, 3, 4분면에서만 그려진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K를 x분의 1에 K가 곱해졌다? 라고 친다면 유리함수의 그냥 간단하게 개수로 할게요. 유리함수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1, 3, 4분면이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K가 음이다 라고 치면은 이 갖고 있는 특징도 다 똑같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을 거고 그래프의 모양만 바뀝니다.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것만 수로만 바뀝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개수가 양수면 1, 3, 4분면, 개수가 음수면 2, 4, 4분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 놈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특히 이차함수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Y는 X제곱 배우고 그 다음에는 Y는 X제곱 배우고 그 다음에는 Y는 A에 X 빼기 M 제곱 더하기 N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배우는 그래프들은 다 이런 순서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걸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약간 어려워진 거 알려주고 결국엔 최고로진 거 알려주는데 최고로진 건 언제나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X축으로 M, Y축으로 이동이니까 평행이동의 효과에 따라서 Y 대신에 Y 빼기 N을 놓고 X 대신에 X 빼기 N을 넣는 거니까 당연히 저식이 Y는 X 빼기 N분의 K 더하기 N으로 바뀌겠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표준형이라는 말을 붙이는지 다 얘기했어요. 이 도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식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했는데 여기 눈치 다 챘겠지만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연코 이겁니다. 점근선.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 식에서 그대로 보이거든요. x는 m, y는 n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보이는 꼴이기 때문에 표준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K가 양수라고 치면 말이죠. X는 M이라는 점근선과 Y는 N이라는 점근선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럼 X가 양수라고 치면은 X축은 Y축은 여기 있는 거고 N이 음수라고 치면 X축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X축, Y축 순서와 점근선의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X축, Y축을 따로따로 점근선까지 따로따로 그리는 거야. 근데 X축, Y축을 X축, Y축에 대한 1, 2, 3, 4분면을 보는 게 아니라 점근선에 대한 1, 2, 3, 4분면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잡혔으면 이쪽이 1사분면인 거야. 요만큼. 여기도 1사분면인 거야. 실제로는 4사분면인데 이 점근선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위쪽이니까 1사분면인 거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 거지. 만약에 K가 음수다라고 치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리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근데 여기를 그릴 때 원점을 지날까? 아니면 원점보다 아래를 지날까? 원점보다 위를 지날까?를 항상 고민하셔야 하는 겁니다. 원점보다 아래냐, 원점을 지나냐, 원점보다 위냐라는 것의 판단 기준은 y절편의 부호일 뿐이죠. y절편 구하는 거 장난이고 x의 음대편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n분의 k 더하기 n이 나올 건데 그 새끼가 이 점근선의 y 값인 n하고 그리고 뭐 양인지 음지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했을 때 여기 지켰다 라고 치면은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것을 이런 식으로 그릴 줄 아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릴 일은 없어요. 기본적인 거는 그냥 생긴 모양이 이렇고 이런 특징에 맞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만나게 될 그 유리함수의 상태는 이런 꼴일 거거든요. 이런 꼴을 만났을 때 점근선은 x는 m이고 y는 n이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0,0인데 x축으로 m만큼 옮기고 y축만큼 해서 당연히 x는 m, y는 변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또 거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런 표준형에서 점근선은 그냥 이거야. 얘는 0이다를 푸시면 돼. 분모는 0이다를 풀어서 요걸 찾아. x는 쪽을. 그리고 뒤에 달려있는 상수가 y는 쪽이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5가 점근선입니다.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이거 그냥 그려볼까? 연습 삼아서 y는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5겠지? 그러면 축을 잡아 이렇게. 그런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를 표시해. y는 마이너스 5를 표시해.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y절편 체크해. x 0 대입해. 0 대입하면 2분의 3 빼기 5니까 빼기 5에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3만큼 추가되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1, 4분면, 3, 4분면 이 점근선에 대해서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중에 평소에 풀이를 잘 안 쓰는 남학생들, 내가 극혐하는 그런 인간들 중에서 그 점근선을 갖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은 점근선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릴 새끼들이 있는데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그리는 데 있거든요. 미친 짓을 하지 마시고 이건 분호선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름이 있는데 얘 이름은 뭐냐면 이 곡선이 쌍으로 그려진다고 하여 쌍곡선. 포물선 두 개가 쌍으로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포물선은 점근선이 없어요. 근데 쌍곡선은 점근선이 있는 대칭의 형태의 똑같이 생긴 쌍둥이 곡선. 이 쌍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쌍곡선이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정석 같은 문제에서 쌍곡선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나오면 이상할 게 없고 그냥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부르는 닉네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고 지나가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표준형을 만났을 때 점근선 분모 0 되는 걸로 x는 그리고 뒤에 달려있는 숫자로 y는 이렇게 정한다 라는 것을 추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놈 같은 경우는 이거 당연히 대칭선이 있겠죠. 대칭선을 갖고 있는 게 평행이동이 됐을 뿐이니까 그럼 당연히 얘의 대칭의 기준은 누구겠느냐?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0,0 y는 x, y는 마이너스 x를 외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점근선, 왜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걸 볼 거니까 이걸 만날 거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일인 직선의 선대칭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에 임의의 두 점 중 가장 짧은 거리는 어디냐? 요 점과 요 점입니다. 여기 요 길이가 최단거리예요. 요 점의 좌표는 루트 k, 루트 k예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단거리입니다. 상식으로 알고 사식으로 직관력을 약간 동원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요. 지금 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울게요.
표준형이 있으면 당연히 일반형이 있겠죠. 저 분수를 통분을 하면 말이죠. 이놈을 통분을 하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t. 물론 뭐 저기 똑같은 문자를 쓴 건 아닙니다. 통분을 한 것의 일반적인 표현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를 일반형이다 라고 부르는데, 그럼 아까 그 가분수꼴 정리하듯이 이게 가분수이기 때문에 저건 대분수인 거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면 됩니다. 대분수로 바꾸면 일반형이 표준형으로 금방 변하는데,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일반형인 상태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점근선을 외우셔야 돼요. 얘의 점근선은 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쪽은 똑같습니다. 분모를 연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쪽은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물론 표준형으로 정리하다 보면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정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찾는 방법을 암기하셔야 돼요. 뭐냐? x의 개수의 b입니다. x의 개수의 b. 이걸로 y는 형태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찾았으면 이걸 일단 구현을 해. 점근선으로 구현을 하고 나서, 근데 그러면 뭐 이건 어떻게 알아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1, 3, 4분면에 그릴 건지 2, 4, 4분면에 그릴 건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거를 저 상태면은 이 여기 남아 있는 새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렇게 안 바꾸고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 찾으시고, 그 1, 3, 4분면인 건지 2, 4, 4분면인 건지 알아내는 방법은 x 혹은 y 절편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x 혹은 y 절편을 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2x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4다. 이렇게 다십시다. 어떻게 생겼느냐?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라 했어요. 점근선을 구하시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y는 2분의 3입니다. 이게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좀 그리시고, 그러고 나서 1, 3인지 2, 3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y 절편 체크하시면 돼요. x에 빵 대입하시면 3분의 4가 나오죠? 3분의 4는 2분의 3보다 어때? 작단 말이야. 여기 있어요. 여기에 3분의 4가 있으니까 이 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죠. 2, 4, 4분면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얘를 굳이 이렇게 째가지고 이 K가 음수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셨죠? 일반형인 상태에서 빨리 그리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 개념 중에서. 근데 웃기게도 이 개념은 교과서에 없어요. 그리고 정석에도 공식적으로 없고 그냥 기본 문제 해설에 지나가다가 나올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따지고 보면 실전 개념인 거죠. 특히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실전 개념이니까 전부 다 알고 들어가야지 유리해지는 겁니다. 문제풀이에. 설명을 다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리함수는 이런 모양, 표준형인 모양,
일반형인 모양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형으로 나오건 일반형으로 나오건 간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확인하는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점근선부터 표시를 한 다음에 x축, y축을 먼저 x축, y축 및 점근선부터 표시를 한 다음에 지나는 점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표준형의 경우에는 이 개수의 부호를 확인해서 1, 3, 4분면 혹은 2, 4, 4분면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풀러 갈게요. 12-6번. 12-6번부터 이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가 돼 있죠? 그러면 점근선은 보자마자 1초 만에 x는 마이너스 1, y는 2가 바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y절편 체크하면 4가 나오니까 그 y쪽 점근선 2보다 4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1, 3, 4분면을 지난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완성해 놓고 1번에서는 정의역을 주고 치역을 구하라고 했고 정의역은 x범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x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긴 다음에 y범위를 쳐다보시면 치역이 나올 거고요. 2번은 반대로 치역 y의 범위를 주고 정의역 x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혼돈 못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해당되는 부분만 남긴 다음에 나머지 구간의 범위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애들은 그냥 경계값 대입하고 앉았거든. 그래가지고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건 간에 직선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한 곡선의 정의역 치역을 판단하는데 그래프를 안 그린다? 미치는 거야 그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 점근선이 공식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근데 y절편차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거리낌 없이 1, 3, 4분면을 지나게 그래프를 완성하시고 1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인 거야 그냥. 왜 마이너스를 뺐느냐? 마이너스는 정의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를 알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에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돼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점근선으로서 x가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애시당초 정의역이 없는 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고 그 안에 점근선이 껴있기 때문에 걔가 빠졌구나 라고 판단하신 게 맞습니다. 0은 당연히 y축이니까 여기를 경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0보다 작은 쪽은 이 부분을 보겠다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분도 보겠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체크하기 위해서 x절편 정도를 아니 그냥 마이너스 3을 식에 대입해 보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을 식에 넣어주면 분모는 마이너스 2고 분자는 마이너스 2니까 1입니다. 그럼 요쯤에 요 점을 마이너스 3,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상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 요 부분만 보라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은 아무튼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요 두 부분만 남는다는 소리인데 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 치역 y의 범위를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가 붕 떠 있고 여기 쭉 가고 여기 쭉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답은 여기 4라고 했었죠? y는 4 이상 또는 여기 1이라고 찾았지 않습니까? y는 1 이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은요 치역이 0보다 작거나 3보다 작다고 했죠? 그러면 y는 0을 체크하셔야 돼요. y는 0 x축이에요. 즉 여기인데
작거나 같다는 말은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만 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가 2고 점근선이 2고 y절편이 4니까 딱 가운데쯤 요쯤이 3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위쪽 이 라인보다 위쪽 여기를 보겠다 라는 뜻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x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는 바처럼 여기에서부터 x 절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y를 3으로 만드는 x까지가 답인 건데 요 사이에 정의가 안 되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두 개의 범위로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x바 요쪽 같은 경우는 뭐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혹은 요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초과 뭐 이하 이렇게 여기 양쪽에 이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계는 계산을 통해서 요점 x좌표가 얼마인지 요점 x좌표가 얼마인지 찾아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지. 요점 x좌표는 y가 연결되니까 요 분자 0 만드는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 요점 x좌표 같은 경우는 y가 3이기 때문에 y에 3 넣으시면 돼요. y에 3 넣어서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4로 정리가 되니까 암산할 때는 1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정의역 치역을 그래프에다가 덧칠할 줄 알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12-7번. 함수 fx가 또 일반형으로 줄 있어요. x 플러스 10분의 ax 플러스 b로 이것에 대하여 1, 2번 두 문제를 그냥 따로따로 푸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미정계수 ABC가 있으니까 ABC를 찾는 게 목적이고요. 1번 요 함수의 그래프가 2,8을 지나고 그리고 점근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 y는 3이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점근선이 직선 이렇게 표현됩니다.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직선이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고 점근선이 x는 1이다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과 y는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거부터 처리하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원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c죠. 이게 마이너스 c입니다.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이 x 개수의 b니까 a거든요. 여기 a라는 거죠. a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요 식이 어디까지 확인이 되느냐? x 빼기 1분의 3x 플러스 b까지 확인된 거죠. b만 찾으면 끝인데 아직 2,8을 지나는 안 썼으니까 요 점을 넣게 되면은 b가 구해지는 거지. fx 자리에 8을 넣으시고 x 자리에 1을 넣으시고 시시한 1차 방을 풀게 되면은 b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2번 똑같은 fx가 마이너스 2,1을 지나고요. 얘보다 약간 어려워진 건데 1번보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게 아니구나. 마이너스 2,1의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6을 지난댔습니다. 그럼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대칭은 뭐의 대칭이라고 했냐면 점근선의 교점 대칭이 됐죠? 그럼 이걸 보자마자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1이 점근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c니까 c는 2인 거고요. 1은 a니까 n은 1인 거죠. 그러면 이번 문제에 해당되는 fx는 현재까지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b라는 거고 요 마이너스 3,6을 집어넣어서 b까지 구하면 됩니다. 시시한 계산 문제고 요 내용 아셔야 돼요. 점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 개념에 따라서 이 새끼가 정근선이다 라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기본 문제 12-8번은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도 모든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역함수가 있어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12-8번의 fx가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그리고 그것의 역함수는 f 인버스 할게. f 인버스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3 여기 되어있죠. 원래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대로 구하시면 되는데 이 미정계수를 갖고 있는 새끼를 다루기가 귀찮으니까 역함수의 역함수가 본래 함수로 했죠.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y로 한 다음에 1단계로 x눈으로 정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요 분수인 상태를 일단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모를 넘길게요. 그러면 4x 빼기 3은 빼기 xy 더하기 2y가 되고요. x는 업적으로 정리할 거니까 x가 있는 것은 좌변에 x가 없는 것은 우변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x가 있는 요 두 개는 좌변으로 넘겨서 x를 묶으면 y 플러스 4가 배수고 x가 없는 놈은 2y 플러스 3이 되겠죠. 얘를 나누면 x는 y 플러스 4분의 2y 플러스 3이 됩니다. 2단계로 x, y 바꿔치기 안 됐지? 그럼 얘를 y로 써야 되고 얘네들을 x로 써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 y가 곧 fx예요. 즉 이 식이랑 이 식이 수학에서 같은 식이 의미하는 바는 같은 식을 의미하는 단어는 항등식이란 말도 있는데 동치란 말도 있어요. 동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은 위치에 있는 계수들을 다 맞추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이 분모의 x는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나머지 부분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2고 b는 3이고 c는 4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정리하고 가셔야 될 부분은 모든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있다는 점,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유리함수라고 해서 특별하게 없다는 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유제 풀 게 없어요. 다 겹치는 문제라서. 기본 문제 12-19번. 요거는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항등함수도 당연히 있어요. 항등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항등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 합성함수도 당연히 있는데 합성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을 다루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식은 두 종류가 있죠.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는데 방정식 문제 하나, 항등식 문제 하나가 있어요. fx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기본 문제 중에 표준형이 있어? 전부 다 일반형이잖아. 일반형을 처리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 gx는 미정계수 갖고 있습니다.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1번 방정식이란 말이 이미 있어요. 문제가 친절해서 방정식 f 합성 fx는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죠. 문제에 따라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방정식이란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등식을 만났을 때 이 새끼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있는 말을 보면 개념이 있는 사람은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왜냐하면 만족시키는 걸 구하란 말은 만족시키는 게 있고 아닙니다는 뜻이니까 만족시키는 게 있다는 말이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말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x 구해라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얘기인데
합성함수 포함 방정식이라 생각하시면 합성함수를 구하지 않고는 풀 수 없다.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fx 있으니까 f 합성 x이기 때문에 이 x에다가 fx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실체를 이 합성함수의 실체를 밝혀서 그걸 바꿔치기를 해서 이쪽도 이 마이너스 x처럼 얘 구체적인 x에 관한 식을 나타낸 다음에 이 방정식이 뭔지를 알아낸 다음에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f 합성 fx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x에다가 이 분수를 넣는 겁니다.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 분자에도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 그 뒤에 달려있는 플러스의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럼 아까 내가 알려드린 꿀팁에 따르면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면 되느냐 x 플러스 곱하면 돼요. x 플러스 1 그러면은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x 빼기 1이랑 x 플러스를 더하는 거죠. 2x로 정리가 되고요. 분자는 x 빼기 1에서 x 플러스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 남습니다. 그럼 밑까지 날리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요 놈으로 이 새끼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의 실체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x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꼴이죠. 그럼 정리하면 x제곱은 1이다가 되니까 x는 얼마 1이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분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었잖아? 그럼 당연히 분모가 0 되는 게 네가 찾은 것 중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 근데 분수는 지금 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fx도 분수고 f 합성 fx도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수는 분모가 0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fx의 분모인 x 플러스 1이 0이어서는 안 되고요. f 합성 fx의 분모인 x도 0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얘를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1이죠. 얘를 만드는 건 0이고 0과 마이너스 1이 근일 수 없다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을 제거해야 정답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뿔마 1로 써가지고 틀리는 종자들이 존나 많겠죠. 주의하시고 2번은 항등식이다? 라고 했어요. f 합성 gx는 x분의 1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f 합성 gx를 했더만 x분의 1이 나오던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푸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푸는 거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거랑 요게 동치다 라는 말과 연결을 시킨 등식이 항등식이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은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f 합성 gx를 구해 f 합성 gx가 x분의 1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셔도 무방해요. 그렇게 할게요. f 합성 gx를 구할게요. f 합성 gx니까 요 식을 요 x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플러스 1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래로 x 플러스 10에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ax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c 요들을 더하는 거니까 그 동요한끼리 정리해서 더하면 말이죠. a 플러스 1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어요. 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a 빼기 1x 플러스 b 빼기 c가 되겠는데 이 놈이 x분의 1이랑 같다. 동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식이 동치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모 분자의 x나 상수항의 개수를 맞추시면 되거든. 근데 여기 x의 개수가 1이니까 이 새끼가 1이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x분의 1과 2x분의 2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서 그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은 분자의 x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x의 개수가 0인 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성질이거든. 그래서 여기 요 놈이 0이다를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순서에 따른 거죠. 처리해야 될 순서가. 그래서 a는 1이다를 다 찾으시고
a는 1을 적용을 시켜. 그럼 이 새끼가 2로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 2x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2x를 뭐 2를 나눠가지고 건드리기 귀찮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2분의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요 식에다가 아래로 2배를 시켜요. 그러면은 요 2x와 요 2x가 똑같아졌죠. 그러면 나머지 상수항인 부분만 비교를 해가지고 bc까지 구하면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새끼는 여기 없지? 0인 거지. 이 새끼는 2인 거지. 얘는 0이고 얘는 2다를 연립해서 bc까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0이고 얘는 2다. 얘는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b라는 소리고 c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주면 2b가 2기 때문에 b는 1입니다. c는 마이너스 1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나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동시 조건을 활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기본 문제 12-10번. 이게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어려운 수준의 문제입니다. 12-10번. 내신 빈출이가 하고요. 변별력이 있어요.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일단 집합으로 도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부터 모르는 종류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못 풀 수 있는 건수가 너무 많아. 일단 도형을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집합 A의 도형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어렵고 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부터 모르는 애들이 질비하다. 저기 대치동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모른다. 대치동에 사는 애들은 한 반 정도는 알 거고요. 그리고 그 반 정도 중에 또 몇 명만이 결국 답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A는 집합 A는 x, y 바니까 점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 y는 어떤 점이냐면 좌표 평면상의 점인 겁니다. 점 A, 집합 A는 좌표 평면상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달려있는 조건에 부합돼야 하는데 그 조건이 xy에 대한 등식으로 주어졌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인 거죠. 다음과 같은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집합이다. B도 마찬가지다. 근데 B는 해석하기가 쉽다. y는 mx니까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결정되지 않은 직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A는 분수로 표현됐기 때문에 방금 배운 유리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존나 빡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번 그렇게 두 도형으로 집합을 정해놓고 A 교 B가 동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 근데 도형 위에 점집합인데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두 도형이 안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2번은 N A 교 B가 1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집합 A는 절대값이 있어서 거슬리긴 합니다만 XY 이외의 미정계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래프를 확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B 같은 경우는 미정계수 M이 포함되어 있고 M이 기울기 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A는 고정이 되어 있고 B가 움직이는 바람에 B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고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본다는 말은 M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인 거지. M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집합 A에 해당되는 그래프부터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Y는 X분의 절대값 X 빼기 1. 이 절대값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천상 갈라야 돼요 범위를.
x가 1 이상일 때는 그대로 빠지니까 x분의 x 빼기 1이고요. x가 1 미만일 때는 요 놈이 마이너스 달려 빠지는데 요 놈이 마이너스 달린다는 얘기는 이게 다 달린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x분의 x 빼기 1. 어떤 식의 마이너스 1배의 의미는 x축에 대해서 뒤집겠다는 뜻입니다.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요. 1이 마이너스 1로 변하는 건데 1이 마이너스 1로 변한다는 말은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위치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범위에 따라 다른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아마 거의 처음 구경하는 걸걸?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우시면 돼요.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 당원이기 때문에 유리함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점근선이 x는 0, x는 0은 y축이에요. y축이랑 그리고 개수를 보시면 y는 1이죠. y는 1이랑 이게 점근선. 그리고 x에 0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y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y절편이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면 y절편이 없으니 x절편이라고 구해. x절편은 이거를 0 만드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는 1은 요점. 요점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요 두 점근선에 대해서 1,0의 위치가 4,3면이니까 4,3면을 지나는 형태로, 그럼 덩달아 2,4면을 지나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놈을 x축에 대해 대칭을 시킨 것도 필요하니까 이 점근선 1을 대칭시킨 마이너스 1도 표시하셔야 되고요.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요 놈을 대칭시킨 건 이렇게 그려지고, 요 놈을 대칭시킨 건 이 아래쪽은 이렇게 위로, 위쪽은 이렇게 아래로 똑바로 그리셔야 돼요. 자, 흰색은 이걸 그린 거고요. 이거 흰색은 이걸 그린 거고, 빨간색은 이걸 그린 거예요. 근데 흰색은 x가 1 이상일 때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x는 1이니까 이 부분만 살려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걸 지우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정의된 거기 때문에 요 1보다 왼쪽 부분만 의미가 있는 거죠. 요 두 개는 살려놓으시고 얘보다 1보다 큰 오른쪽 요 새끼 있죠? 요 새끼는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프부터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그러니까 세 종류의 곡선이 짬뽕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집합 A의 점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도형하고 이 그래프하고 y는 mx라는 직선. 근데 이 새끼는 당연히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항상 지나는 점이 원점이죠.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직선이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울기 m을 바꿔가면서 미리 그려놓은 이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 보셔야 하는 거죠. 특히 만나지 않을 때, 즉 빵개일 때와 한개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생각을 하면서 조사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기울기를 체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체크한다는 건데, 음의 무한대는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양의 무한대 또한 서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서 있는 거에서 출발해요. 음의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점점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도는 거겠죠? 반바퀴 돌리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반바퀴 돌리면 다 체크한 겁니다. 원점을 지난다는 조건은 당연히 유지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음의 무한대는 실제로 없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울인 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불점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그 뭐보다 작다가 답인 겁니다. 1번의 답은 m이 뭐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작은 음수들은 다 말이 되는 거거든요. 교점이 없으니까. 그럼 계속 교점이 없어요. 점점 키워도. 계속 교점이 없다가
x가 m이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m이 음일 때, 그러니까 직선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날 때는 교점이 없죠. 왜냐면 이 미리 그려놓은 것들이 1, 4분면, 3, 3분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0까지 가야 돼. 근데 0이 되면은 여기 1,0이라는 교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0은 포함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은 0보다 작다가 답인 거죠. 1번 답. 그리고 2번 답으로 나왔지? 0이면 교점이 이거밖에 없지. 1,0. 2번 답 m은 0. 근데 더 있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m이 0보다 클 때도 조사하셔야 돼요. m이 0보다 살짝 커지면 몇 개일까요? 교점이? 2개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여기랑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있어요. 4개예요. 1개였다가 갑자기 4개로 좀 돼. 그러다가 좀 더 커지면 몇 개게? 여기 접할 때 있겠죠? 하나, 둘, 3개입니다. 더 커지면? 그럼 여기 2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만나거나 1개인 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 m이 양수일 경우에는 이게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제도 할게요. 이거 어렵기 때문에. 유제 12-6번. 안 맞아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드릴 수도 없어. 12-16번. A는 Y는 절대값 1 빼기 X분의 1인데 이거는 이제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거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미 그 만나본 적이 있거든. 여러분들 이런 거 분명히 그린 적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어떻게 그리라 했냐면 없다 치고 그린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을 접 올려라고 얘기했었죠. 아래에 있는 걸 지우면. 그래서 얘를 그리는 방법은 얘부터 그리면 돼요. 근데 이 새끼는 표준형인 거죠. 통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표준형이니까 그대로 그리시면 돼. 그러면 점근선이 x는 0, y축이랑 y는 1입니다. 똑같아요, 얘랑. 점근선이 똑같아요. 그리고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적용시키게 되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새끼를 접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 올리고 얘만 지우는 거예요. 접어 올린 새끼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그리시고 여기에다가 y는 mx 플러스 1을 추가로 그리시면 되는데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겠죠. 근데 0,1이 하필이면 점근선의 교점이기도 합니다. 여기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변하는 직선이다 그런 얘기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반바퀴 돌려주면은 모든 m의 값에 대한 분석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제는 뭘 요구했냐면 NA 교 B는 2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2개였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대충 음수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여기밖에 없지. 음수일 때는 해당 사항이 없어. 0이 되면은 이 점근선 그 자체가 되는데 이게 접히는 바람에 교점이 하나 있긴 해. 근데 아무튼간에 2개는 없으니까 0도 답이 아니야. 근데 0보다 커지게 되면 잠깐 기울기가 음수인 것 중에 요 점을 지나는 게 있을 수 있겠네. 요 점이 1,0인데요. 얘를 지날 때 요때가 되면 교점이 하나, 2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니까 교점이 3개가 돼버려요. 하나, 둘, 셋. 그래서 그럼 이제 2개가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고 기울기 음수일 때는 기울기 0일 때도 하나고요. 기울기가 0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니까 이쪽 부분이랑만 교점이 생기죠.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2개인 이 빨간색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이거 가지고 m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0과 0,1은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의 값이나 범위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내신 빈출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정리하시고. 잘했어요. 오늘 목표 달성이 잘 됐고요. 토요일까지 숙제는 유제를 푸는 것은 본인 자유입니다. 워크북만 공식적인 숙제인데 이 29단원이 총
60문제 이고 31단원이 총 80몇 문제였던 것 같아요. 88문제. 홀수분만 푼다 쳐도 74문제거든. 뭐 여러분들 뭐 요새 학교 일찍 끝나고 하니까 그 정도 하실 수도 있죠. 유리함 그 합성함수 역함수 단원이랑 유리함수 그래프 단원 워크북에 두 개 단원에 대한 홀수분이 숙제입니다.